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고르면 그것들이 진짜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어떤 게 그나마 건강한 간식일지, 설마 이걸 고를 생각은 아니죠? 초과용식품의 정의는요, 원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된 식품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이겠죠. 그것을 사용하여 재조합한 산업 제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집에서도 우리는 모든 음식의 50%를 초과공식품으로 먹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많아요. 되게 놀랍죠. 공학적으로 이미 초과공식품은 과식을 유도하도록 그런 설계가 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서야 드디어 편의점에서 사온 제품들을 좀 펼쳐볼 시간이 되었어요. 자, 먼저 보시는 건 훈제 닭다리네요. 성분을 좀 볼까요? 분리대두단백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 분리대두단백이 참 애매해요. 이 자체로는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몸속에서는요, 그 유사하게 기능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애매하고 이렇게 선을 잘 타는 그런 물질이다. 그 자체로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 이 제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백의 그램수를 이걸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육가공식품의 그램수를 이 분리대두단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을 만한 성분이 아닌 거죠. 여기 보면 아질산 나트륨 성분을 보실 수 있는데, 너무 유명해서 아시죠? 발색을 돕고 풍미를 유지해 주는데 위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이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강력한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이 훈제 가공식품, 육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분 하나 더 있는데 비타민 C가 보이시죠? 철분 영양제도 아닌데 왜 비타민 C가 있을까? 바로 이 비타민 C가 나이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쁜 성분과 그거를 조금 좀 줄여주고 싶어서 좋은 성분도 넣어준 거라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겠죠. 아질산 나트륨 하나만 들어가도 이 원료 자체만으로 초가공식품의 조건은 구비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참치 계란구이, 든든한 한 끼라고 이게 수식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앤드류 첸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하버드 의대의 소화기내과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어로 UPF 그리고 캔서 이 키워드로 유튜브를 검색하면 이분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저보다 더 무섭게 말해요. 자기가 제일 이렇게 힘써서 강조하고 경각심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한 의도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다양한 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이분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이분법적 구조에 우리는 세뇌되어 있다. 뭐 자연식품이냐, 가공식품이냐, 아니면 뭐 이건 먹어도 되냐, 이건 초가공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식품을 우리가 접근할 때 성분표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식품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레디에이션, 점진적인 단계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같은 초가공식품인데도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얼마나 아주 미세한 단계로 가공 처리가 겹겹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또 다른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치 계란구이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싶은 의도는 없었지만 우연히 구매해서 보니까, 자, 성분을 한번 보시죠. 전란액, 남백액 자체는요, 나쁜 성분이 아니에요. 계란 노른자, 흰자를 전부 깨서 액상화한 것이 전란액이고 흰자만 분리한 것이 남백액입니다. 이 자체는 영양소도 계란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온 살균 처리만 했다, 그럼 어떨까요? 최소 가공식품 정도 되겠죠? 자, 보시면은 줄이 짧지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슬픈 예감이 이제 와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백질 식품으로 내가 지금 먹기에는 많이 가공된 음식이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 변성 전분 나왔고요. 산도 조절제가 2종류가 들어갔고요. 향미 증진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당류 가공품 A, B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진 표현은 대부분 이렇게 단호하고 명백하고 이렇게 자신 있는 성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기타 가당을 섞었다든지 물엿과
뭐 기타 가당을 섞었다거나 어떤 인공감미료의 복합체, 컴플렉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보통은 좀 명백하고 확실한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기는 안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표기 방법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불리한 표기법이 많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반숙 계란. 얘가 이제 먹어도 되는 겁니다. 나왔네요. 자, 근데 성분표 보시면 어때요? 두 단어밖에 없어요. 계란, 소금. 이런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2줄 이상 안 나옵니다. 좋은 거는. 그러면 모든 편의점 계란이 다 됐어. 편의점 가면 계란 먹으면 돼. 이런 걸까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삶은 달걀이라고 파는데 조미된 계란이 있어요. 살짝 국물이 약간 비닐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다는 아닌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편의점 계란은 돼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귀찮아도 식품 성분을 봐서 제가 어떤 조미 계란을 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계란 99%, 소스 1%. 소스는 벌써 애매한 표현이죠. 소스는 마시는 거죠. 거기는 여러 가지 감미료나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계란이라고 하더라도요. 초가공 식품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육포. 벌써 단백질인데 아까 닭고기를 봤듯이 벌써 느낌 오시죠?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질산 나트륨이 있네요. 자,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보다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둘째 줄 후반에 HBP를 눈여겨보시고요. 이걸 외우세요. 이 BP가요. 그러니까 베지터블 프로틴의 약자예요. 그러면 여기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가 아니에요. 대두나 옥수수, 밀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원재료로 취한 것은 맞은데 이것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 해놓아서 이렇게 부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HBP가 사실상 하는 일은요. 강력한 향미 증진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MSG를 하는 일은 비슷한데 이 HBP라고 표기하게 되면은요. 향미 증진제 무첨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제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향미 증진제로 기능하는 이 HBP 자체가 식욕 보상 회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자, HBP가 자주 사용되는 어린이 간식이 뭐가 있냐면요. 치킨 너겟이에요. 그리고 핫도그, 게맛살, 어묵 이런 데 굉장히 많고요. 사실 육수 맛을 내야 되는 스프나 국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먹는 고구마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재료 고구마 100% 끝. 당연히 좋은 간식이겠죠? 제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오후에 학교 갈 때만 간식으로 먹이세요 이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영양소를 기준으로 한 접근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공이 안 된 거를 먹자. 그게 뭐 밥이랑 김치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고급스러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가공된 것을 먹으면 된다. 자, 이제 음료수만 남았는데 자, 이 음료수를 해야 되나 할 생각을 많이 했어. 이거 할 필요조차 없지 않나. 자, 그러나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참 이게 추억이 있는 음료예요. 이 제품이 찾아보니까 출시된 지 20년도 넘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제가 레지던트를 시작했을 때 당직을 하고 나면요. 병원에 소재한 편의점에 가서 이것을 사 먹었습니다. 왜냐? 저는 그때 풋내기 꼬꼬마 의사였기 때문에 이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의 이 그림에 속았던 거예요. 마치 아침 대용이 될 것 같은 느낌. 내 속을 든든히 채워줄 것 같고 굉장히 활기찬 이 사람의 모습. 이 이미지를 판매하는 건데 저한테 그것이 먹혀들었던 거죠. 이미지 마케팅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위티스 FX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인공감미료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제로 추정은 됩니다. 향료 2가지가 들어있고요. 당류가 17g이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인에게 첨가당으로 권장되는 당류가 50g인데 사실 이거는 맥시멈이에요. 원래는 25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동은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19를 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17g을 먹게 되면은 다른 첨가당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어른 오트라는 귀리 음료도요.
원재료, 귀리 자체는 좋죠. 그러면 원재료에서 얼마나 많이 가공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호두, 혼합, 견과, 페이스트. 벌써 이름이 애매하죠. 진짜 호두와 견과만 갈아 만든 진정한 페이스트는 그대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페이스트라고 이렇게 이름한 성분에는요, 팜유 또는 카놀라유 같은 유지가 베이스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감미료도 보통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트 특유의 질감을 유지하려면 증점제 유화제는 필수죠. 견과로만 구성되면 보통 무첨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견과로만 구성되는 진정한 페이스트는 유통기한이 대단히 짧아요. 여기 보시면 폴리덱스트로스라고 있죠. 폴리덱스트로스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식이섬유로 분류는 되는데 자연의 섬유질과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쓰이냐면은 칼로리는 거의 없거나 낮은 데 비해서 부피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설탕과 지방을 줄였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뭐 독성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은 당류가 15g인데 탄수화물은 22g이죠. 아까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도 이렇게 탄수화물과 당류의 차이가 났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탄수화물 표기량은요, 당류에다가 식이섬유, 기타 탄수화물 다 더한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총 탄수화물까지는 잘 안 봐요. 우리는 보통 당류 정도 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총 탄수화물의 그램 수대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정직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당류에는 기재 안 할 수 있지만 탄수화물로 인정되는 이런 폴리덱스트로스 또는 덱스트린 같은 것들이 혈중에서는 당류만큼 분해 흡수될 수 있다. 인슐린 분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음료에는 키라기난이 들어가 있네요. 요새 많이 안 쓰려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외에 젤란검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증점제가 2가지 있고 수크랄로스가 있네요. 자, 제가 수크랄로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설탕의 600배 단맛. 근데 칼로리가 없으니까 당뇨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한 그 취지는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제 살 안 찌려고 수크랄로스 먹고 이제 대체 감미료로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처럼 뭐 발암 물질 2군으로 이렇게 등록된 거는 아니지만 모든 인공 감미료의 특징이 이상하게도 칼로리로는 측정 안 되는 건 맞는데 점점 식욕 회로를 왜곡시켜서 롱텀 기간에 걸쳐서 보면은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몸에 굉장히 안 좋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닥터유 프로 단백질 24g 딸기맛. 이 제품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어요. 근데 정말 가공이 많이 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분표를 한번 보시죠. 분리유 단백,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분리대두 단백,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셀룰로스검, 젤란검, 유화제, 산도 조절제,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 향료는 3종, 그리고 향료 제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단백질 가공식품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지만 단백질은요, 자연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가공식품 많잖아요. 뭐 쉐이크 꼭 아니더라도 파우더 아니더라도 대부분 지금 초가공식품 단백질이 대유행인데 많이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스만 남았는데요. 비슷해요. 유기농 푸른 사과 주스는 총 당류는 12g, 탄수화물은 14g. 그에 비해서 아침이 주스 오렌지 맛은 당류가 18g, 탄수화물이 23g. 그러니까 당연히 당류가 좀 15g이 채 안 되는 적은 용량의 주스를 마시는 것이 낫다. 물론 저는 아침에 주스 오렌지 맛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참아야 되는 거죠. 이 당류와 탄수화물 그램 수의 차이가 적다라는 것은요, 좀 여과가 많이 된 주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어떤 큰 의미, 뭐가 더 낫다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홍차 아이스티도 이제 덱스트린 향료가 들어있고 향료는 3종이나 들어있고 수크랄로스가 들어있네요. 0칼로리, 제로 칼로리라고 표방은 하지만 많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도 뭘 골라야 할지 정했고 이제 간식도 정했는데 음료는 사실은 생수, 보리차 그 정도 고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초가공식품으로 시작해서 편의점에서 뭘 고를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음이 좀 깝깝하시겠지만 초가공식품이 단순히 뭐 살쪄, 뭐 그래, 뭐 당뇨, 나 가족력 있는데 조심해야지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왜 미국의 행정부에서 정부의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좀 유튜브나 검색 엔진을 서칭해 보면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메시지나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이게 심각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적 인지도가 조금 서구에 비해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난 책인데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불편함을 견딜 수 있고 편리함에 저항할 줄 아는 능력이다. 저한테 많이 필요한 문구인 것 같아서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이듯이 모든 의사는 환자거든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암 전문의도 암에 걸리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이 이 고갈되는 의지력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초가공 식품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고 있는 이 식품 문화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노력해야 되는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 이 영상을 많이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료실에서 오신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 키우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진심으로 많은 존경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영상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힘내서 조금 더 편안함에 저항하는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